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기계시스템학부 나영진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들을 보니 하드웨어 관련 기술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하드웨어 관련 내용을 가볍게 소개해드리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무선 이어폰을 이용한 실시간 러닝보의 분석 기술인데요. 제 연구들을 간략히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제 왼쪽에 있는 거는 금전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보조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 연구들은 대부분 웨어러블 연구하고 재활 로봇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밑에 파란색 신호는 이제 근육이 수축할 때 측정할 수 있는 전기 신호인데 저 전기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모터에 입력을 넣어서 이제 원하는 만큼의 보조를 해줘서 동작을 수행하는 웨어러블 기구들이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람이 걸어 다닐 때 바닥하고 사람 발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힘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걸을 때 얼마나 충격을 가하고 얼마나 힘을 내는지 이런 힘 정보가 중요하게 되는데 저기서 한 거는 뭐냐면 신발 밑창에 조그만 힘 센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힘 센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체중 재는 것처럼 무게를 올리면 힘값이 측정되는 건데 그거를 소형화시켜서 저렇게 유연한 신발에 부착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힘 정보를 좀 측정을 하자라는 연구였고요. 오른쪽은 재활 로봇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손가락 재활입니다. 왜냐하면은 손가락은 관절이 많고 복잡하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다자유도를 만드는 게 어려운데 저기서 했던 거는 이제 8개의 관절을 보조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목표 연구를 계속 수행했던 거는 왼쪽처럼 근전도 기반으로 손가락 동작을 알아내고 그 동작에 맞춰서 재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행 기술 관련 내용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운데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면 반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아시면 좋은데요. 지면 반력은 뭐냐면 왼쪽 영상처럼 사람이 저렇게 걸어 다닐 때 노란색으로 측정되는 게 바닥하고 상호작용하는 힘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나비 모양, M자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뒤꿈치가 닿을 때 충격이 가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때 바닥을 박차고 나갈 때 힘이 또 생겨서 두 개의 피크 값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 지면 반력, 저 M자 모양을 얻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동작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는 오른쪽에서 보듯이 신발에 부착할 수 있는 힘 센서를 부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힘 센서를 개발할 때 중요한 거는 큰 힘을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작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바닥을 밀거나 할 때 보면은 앞으로만 미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밀고 이렇게 다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설계 조건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여러 개 부착을 발바닥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면 반력을 얻을 수 있는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냥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근전도 신호라는 건 뭐냐면은 왼쪽 그림은 신경이고 오른쪽에 주황색 바들은 근육이라고 보시면 이제 근육이 수축을 할 때 전기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임펄스 같이 나타내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근육을 움직일 때 전달되는 전기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 신호들을 피부 표면 까만색 SEMG라고 되어 있는 전극을 부착하게 되면은 빨간색 신호처럼 지글지글한 신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저 빨간색 얻어진 신호의 크기가 크면은 큰 힘을 내는 거고 빨간색 신호가 작으면 작은 힘을 내는 겁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패턴을 분리하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힘을 내고 싶어 하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제 로봇에 붙여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을 소개시켜 드리면 이건 제가 한 연구는 아니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지금 메타죠. 이런 인터페이스 개발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손목에 전극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저렇게 왼쪽에 손가락 신체 움직이게 되면 오른쪽 이제 가상환경으로 이미지로 봤을 때 지글지글한 신호들을 많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가락 패턴을 내가 알아내게 되면은 저렇게 가상환경에서 인터페이스 없이 어떤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지 알아낼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키보드나 마우스, 조이스틱을 대체한 새로운 완전한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해서 VR이나 AR에서 쓰겠다라는 게 여기의 목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키보드가 없더라도 손가락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으니까 키보드가 있다 가정을 하면은 저런 식으로 자판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이 메타의 목표인데 처음에는 뇌파를 써서 하려고 했었는데 뇌파는 이제 실용성이 없다는 거를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근전도를 이용해서 5년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의 일부 결과가 이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근전도를 기반으로 한 시장이 꼭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 상호작용 분야, 인터페이스 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러닝보인 분석 기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지면 발력 힘을 얻기 위해서 대부분 왼쪽처럼 동작 실험실에서 실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모션 캡처 카메라, 이게 되나요? 모션 캡처 카메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힘판, 트레드밀 이런 게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험실 내에서 이렇게 보행을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연구를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오른쪽 영상에서처럼 관절이 어떻게 구부러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빨간 점, 힘값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시간 정보들이.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실외라고 가정을 해보면 왼쪽 하단처럼 실내 환경에서는 카메라를 부착할 수 없고 힘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뭐냐면 위에 있는 것처럼 양발에서의 지면 발력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지면 발력 힘이 M자 모양이니까 좀 저렇게 복잡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오른쪽 하단처럼 발의 뭐 압력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모션 캡처 카메라하고 힘판 이제 두 개가 필요한데, 이제 두 개를 다 없애버리고 저런 M자 정보와 관절 정보를 알아내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이 무선 이어폰을 이용하는 연구를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관성 IMU 센서라고 해서 이제 가속도하고 각속도를 얻어내는 그런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센서가 이어폰에 부착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선 이어폰을 쓰면 양쪽 귀에서 가속도, 각속도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자세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그거를 추정으로 해서 이제 지면 발력 힘도 최종적으로 알아보자 하는 거고, 현재 아이템으로 제품으로 나온 걸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러닝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속도를 알 수 있으니까 달리는 페이스 속도를 정보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지면 발력과 관련된 정보,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아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상하 움직임이 잠시만요. 영상을 보면 그냥 다시 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리기 정보들을 알아내자. 우선 지면 발력 힘이랑 모션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건 어려우니까 달리기 패턴에서 페이스 정보하고 그 가속도 센서들이니까 충돌이 일어나면 센서 값이 바뀌니까 양발의 이런 충돌 정보, 그리고 이거 위아래로 얼마나 사람들이 콩콩콩 뛰는지 달리기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케이던스라고 하는 거는 보폭 거리 뭐 이런 정보를 알려줘서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템은 이제 실험실 창업을 통해서 2016년도에 저희 실험실에서 창업한 친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회사 이름은 비플렉스인데 현재 이제 7년 차 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 벤처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은 16명인데 이런 R&D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베드 시스템이라든가 UX 분야 등 다양한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여기 제 오른쪽 하단에 연구소장과 함께 이제 R&D 연구를 더 어떤 걸 할 수 있을지를 하고 있고요. 간략한 소개로 기존 웨어러블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이 분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신발에 센서를 부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면 발력 힘을 좀 더 정확하게 잴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이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다른 거는 또 허리에 부착하는 이런 아이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뭐냐면 이어폰을 이제 쓰고자 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왜냐면은 이제 사용성과 대중성, 정확도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면 실험실 단위에서는 굉장히 연구들이 활발하게 되는데, 이거를 일반인,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일상생활에 쓰기에는 여러 가지
뭐 단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선 이어폰은 왼쪽 하단을 보시면은 출하량이 기존에 있던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워치보다 훨씬 더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대부분 1인 1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에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선 이어폰을 끼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 집중을 해서 무선 이어폰으로 이런 동작 정보들을 잘 알아내서 해보자라는 한 아이템으로 2016년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주목했던 거는 대부분 이런 센서들을 부착하는 연구들은 몸에 붙이거나 허리, 발에 붙이게 되는데 이렇게 머리 쪽에서 하는 연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부착 위치에 따라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보면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뭐 머리나 몸, 손목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뭐 머리에 붙였을 때 가장 장점이 크다. 왜냐하면은 쉽게 말하면 스마트워치는 핸드폰이나 결국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게 몸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한쪽 정보만 알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잡기가 어려운데 무선 이어폰을 한쪽만 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양쪽을 딱 껴서 하게 되면은 밸런스 정보도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 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추정하기가 쉽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파라미터가 있는데 뭐 머리의 각도 그리고 뭐 대칭성이라든가 뭐 이런 정보들을 알아내기 더 쉬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회사하고 같이 하려는 건 뭐냐면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상용화를 했었는데 이제 상용화를 하는 것보다 이제 애플이나 이런 데서 에어팟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애플의 무선 이어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니까 거기 있는 센서들을 그냥 쓰자. 차라리 우리는 플랫폼을 더 잘 만들어서 플랫폼 회사로 가야겠다라는 게 이 회사의 방향이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왼쪽 단위, 리서처 단위에서 사용자들이 오른쪽에서 제품을 막 사용을 하면 데이터를 얻어서 서버에 저장을 해놓고 저희들은 그 무선 이어폰 데이터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자라는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보행 패턴 분석을 하는 것은 달리기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연구 방향은 그 무선 이어폰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보행과 관련된 여러 질환을 조기에 파악하자라는 게 목표이고요. 거기서 대표적으로는 뭐 뇌졸중이라든가 파킨슨 그리고 여러 노화나 어떤 질환에 따른 관절의 운동 범위 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같은 경우는 결국 신경질환이기 때문에 행동이 느려지고 보행 패턴이 갑자기 바뀌고 이런 것들이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게 돼서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잘 알아내자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잘 분석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